13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펜실베니아의 한 유세장에서 20세 토마스 매튜 크룩스라는 청년에게 총격을 당해 귀를 관통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오스토리는 사건 현장을 3D 지도를 통해서 상세하게 분석하고 제기되는 의문점과 향후 국제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펜실베니아주 버틀러 카운티에 있는 박람회장인 버틀러 팜쇼에서 공화당 전당대회를 앞둔 유세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버틀러 카운티 전체 인구는 약 19만 명이고 군청 소재지 인구는 13,000명에 불과한 소도시입니다. 이곳은 백인 블루칼라가 대부분인 공화당 우세 지역으로 15일부터 시작하는 공화당 전당대회에 앞서 새머리를 위해서 이곳을 연설 장소로 선택했습니다. 이날 오후 6시 2분 버틀러의 박람회장에서 공화당 비공식 단가인 God Bless USA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트럼프가 연단에 올라섭니다. 지지자들은 환호하며 그를 맞이합니다. 트럼프는 연설하기 시작하는데 연설에서 불법 이민자가 증가했다며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대선 쟁점 중 하나인 국경 문제 발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지지자들은 바이든 You are fired라는 전단을 들고 환호합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 정책을 실토하며 통계 정보가 나오는 스크린을 향해 오른쪽 방향으로 몸을 틉니다. 그리고 스크린을 가리키며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하고 외칩니다. 단상에 올라온 지 9분이 지난 6시 11분쯤입니다. amount of illegal immigration ever in recorded history into our country. And then the worst president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took over. And look what happened to our country. Probably 20 million people. 이때 멀리서 따다닥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3발의 총성이었습니다. 이어 연달아 쏜 5발의 총소리도 들립니다. Take a look what happened. 순간 행사장은 비명소리가 들리고 아비규환이 됩니다. 트럼프는 단상 아래로 몸을 숙였고 경호원들이 그를 감쌉니다. 1분쯤 뒤에 서서히 일어나 요원들에게 나 신발 좀 챙길게 라고 외칩니다. 그의 오른쪽 귀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은 이동합시다 라고 외치며 연단 아래로 내려갑니다. 트럼프는 그 와중에도 기다려 라고 경호원들에게 소리 지르며 지지자들에게 수차례 주먹을 불 끈진 손을 들며 파이트라고 외칩니다. 이 모습이 지지자들에게 강하게 각인된 듯합니다. 비명소리로 가득 찼던 유세장은 바로 USA를 외치는 함성으로 가득 찹니다. X 계정이 정지되었던 트럼프는 트루스라는 SNS 플랫폼에 올린 글에서 미국 경호팀에 감사를 표하고 이 집회에서 숨진 분의 가족과 중상을 입은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트럼프는 총알이 오른쪽 귀 윗부분을 관통했다고 전합니다. 그는 윙윙거리는 소리와 총소리를 듣고 바로 총알이 피부를 찢는 느낌을 받았고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즉시 알았다고 적었습니다. 범인은 현장에서 바로 사살되었습니다. 범인이 총을 쏜 장소는 약 120에서 140km 떨어진 인근 건물 옥상이었습니다. 자, 그럼 3D 위성 지도를 통해 생생한 행사장 구조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버틀러 팜쇼 행사장 전경입니다. 트럼프의 연단은 정면에서 보이는 3개의 건물 바로 앞에 있습니다. 범인은 화면 왼쪽 건물 옥상에서 총을 쏘았고 저격수를 사살한 경호팀은 연단 뒤 흰색 건물 지붕에 있었습니다. SNS에서 전문가들은 이번 저격을 놓고 많은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호의 가장 중요한 곳인 옆 건물에
왜 경호팀을 배정하지 않았냐 하는 것입니다. 범인이 올라간 곳에서 연단까지는 12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격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연단 뒤뿐만 아니라 이곳에도 배치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경호팀 안에 내부자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범인은 M16을 민간용으로 개조한 AR-15 소총으로 트럼프를 겨냥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스크린을 가리키기 위해 몸을 틀지 않았으면 머리에 정통으로 맞아 즉사했을 것입니다. 하늘이 트럼프를 아니 공화당을 구했는지 모릅니다. 트럼프는 하늘이 미국을 구했다고 선전할 게 분명합니다. 그는 트루스 게시물 마지막에 God bless America로 마무리했습니다. 두 번째 의문점은 경호팀이 올라가 있는 옥상은 범인이 있는 옥상보다 높은데 이를 왜 사전에 발견하지 못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범인이 단상을 향해 총을 쏜 직후 저격팀에 의하여 범인은 바로 사살되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이민자 통계가 나오는 스크린을 향해 몸을 돌리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트럼프도 범인도 주고 영원한 미궁으로 빠져들어 또 다른 케네디 암살 사건이 될 뻔했습니다. FBI는 범인을 20세의 토마스 매튜 크룩스로 지목했습니다. 크룩스는 행사장에서 약 1시간 떨어진 펜실베니아주 베델공원 근처에서 산다고 FBI는 밝히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유권자 명부에 따르면 그는 등록된 공화당 당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로이터는 그가 17살 때 좌파 및 민주당 정치인들을 위한 기금 모금 행사에서 $15를 기부했다고 합니다. 피츠버그 트리뷴 리뷰에 따르면 그는 2022년 베델파크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국립수학 및 과학 이니셔티브에서 $500의 스타상을 받을 정도의 수재였다고 전합니다. 크룩스가 SNS에 공개한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My name is Thomas Matthew Crooks. I hate Republicans, I hate Trump, and guess what? You got the wrong guy. FBI는 토요일에 크룩스가 총격 현장에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으며 다른 방법으로 입장 시 신원을 확인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당국은 이 총격 사건을 암살 시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기되는 의문점은 단독 범행이냐 하는 것입니다. 단독 범행이 아니라면 그 배우가 누구냐에 모든 시선이 쏠립니다. 일반인이 단독 범행을 계획했다면 보통 행사장 가까이에서 쏘려고 했을 텐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쏜 것으로 보아 사전 답사를 했을 것이고 AR-5로 목표물을 명중시키는 사전 훈련도 했을 것입니다. 훈련받지 않은 개인이라면 근거리에서 한 발 쏘려고 했을 텐데 그는 정조준에서 무려 8발을 쏘았습니다. 이러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경호팀이 마치 범인이 총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내려다 보이는 위치에서 1초 만에 범인을 사살합니다. 이는 경호팀 내부에 내부자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입니다. CNN의 첫 번째 후보자 토론에서 바이든의 인지 능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지지율이 큰 폭 하락하였으며 민주당 내에서도 후보자를 교체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시점에 이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이 사건이 향후에 미칠 파장은 무엇일까요? 이 대선 구도의 변화가 불가피하며 국제사회도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총을 맞고 내려오면서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불끈 쥔 채 파이트를 외치는 모습이 미국은 물론이고 언론을 타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빠르게 전파되었습니다. 그의 선거 캠페인 슬로건은 Make America Great Again입니다. 이 슬로건에 맞는 인상을 공화당 지지자뿐만 아니라 다른 미국 국민들에게도 강하게 심어주었을 것입니다. 반면 바이든의 경우 많은 나이와 인지 능력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설령 대통령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그 직을 계속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을 국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바이든의 비행기에 오르면서 넘어지는 모습과 총에 맞고 내려오면서도 불끈 쥔 주먹을 들어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는 트럼프의 모습이 중첩됩니다.
최근 나토 회의에서 해리스를 트럼프로 바꿔서 말했고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를 푸틴이라고 부르는 등 그의 말 실수가 끊이지 않아 인지 능력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 사건으로 공화당의 승리 확률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트럼프는 5일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 이후 이 사건을 더욱더 이슈화할 것이 분명하고 다음 대통령에 한 발 더 다가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가장 골치 아픈 나라는 유럽과 중국일 것입니다. 트럼프는 본인이 당선되면 여러 차례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로 중단시킬 수 있다고 공언하였으며 유럽 국가들의 국방 예산 증액을 요청해 왔습니다. 트럼프의 내구조는 정치공학적이지 않습니다. 철저한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대한 국방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원 규모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EU 국가 수장들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경제가 바닥인 시점에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대한 협상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방에서는 젤렌스키 교체를 고려 중이라는 소문이 만연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골치 아플 국가는 중국입니다. 경제가 최악인 상태에서 조금 회복 기미에 있는 중국에게 다시 찬물을 끼얹는 일입니다. 트럼프는 중국을 지금보다 더 세게 압박할 것이 분명하고 중국 경제는 점점 침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중국 침체의 장기화는 한국 경제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먹구름을 함께 가져올 것이고 그 고통은 길게 갈 것입니다. 다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산업은 국방 산업과 하이테크 산업 그리고 전기 자동차 산업입니다. 전쟁을 통해 국방 산업을 키워온 바이든과는 달리 트럼프는 집권하면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 국방 예산을 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의 충견으로 알려져 있고 마지막 임기 국방장관 직무 대행을 한 크리스토퍼 밀러가 국방장관으로 기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는 2023년 회고록에서 미국 군사 예산 40에서 50%를 삭감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And shoot a 400,000 missile. That's the cost curve I'm talking about. That's what the Chinese expect us to do, that we will bankrupt ourselves. 전쟁 투수를 누리고 있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국방 산업에 역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으로 민주당을 후원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전당대회 이후 트럼프가 민주당 후원 기업을 겨냥한 발언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후원했던 기업은 하이테크 산업입니다. 공화당 지지자들도 이들 기업에 대한 반감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우려했는지 평소 엑스트윗을 잘 하지 않던 하이테크 CEO들은 이번 사건 직후 우려를 표명하는 글을 일제히 올립니다. 그동안 트럼프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그리고 X 계정이 차단되었었는데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자 이 시기에 맞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계정이 3년 만에 완전 복구됩니다. 일론 머스크의 X 계정도 복구될 것인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번 사건이 터지자마자 일론 머스크는 X트윗에 재빠르게 나는 트럼프 대통령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그의 빠른 회복을 희망합니다 라는 글을 피격 영상을 링크하여 올립니다. 그 다음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산업은 전기 자동차 산업입니다. 아무리 트럼프라 할지라도 산업의 추세를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IRA법 폐지 등을 공언한 바 있고 기존 자동차 산업 근로자가 핵심 지지층 일부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혼선이 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전기 자동차 시장의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사건과 그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해 주십시오.